텍 얘기 비유를 해주셨는데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플랫폼들이죠. 애플이나 구글 같은 입장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교보문고에 대해서는 어쨌든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교보문고를 빼고 이름을 네네, 빼고 그러니까 대형 서점. 대형 서점이라고 본다면 이익을 얻죠. 손해겠어요. 매출도 잡히고 영업이익도 잡히고. 같은 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책이 10번 턴을 해요. 10,000원짜리 책이 10번 돌면 매출이 10만 원이에요. 영업이익을 20% 잡으면 한 권 팔고 땡이면 그 영업이익이 20% 잡으면 그냥 2,000원이에요. 10번 턴을 하면 2만 원인데 10배가 뛰는데 그게 대형 서점들이 굳이 그냥 모른 체 하는 게 베스트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구글이나 애플도 그런 거예요. 왜 굳이 그걸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도 해피하잖아요. 이 상황을 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국 게임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떠드는 건 사실 나갔다 학자가 떠드는 거고 게임의 플레이어들은 다 행복한데 그들이 왜 굳이 그걸 왜 잡아요? 잡을 이유가 있어. 그리고 모든 구조가 그러니까 이 돈이 넘어가는 과정이나 이게 유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분명하게 이거 범죄 행위이고 잘못된 거라고 보이지만 적어도 경제 행위로 볼 때 예를 들어서 게임사가 유튜버를 뭐 협박하고 너 안 하면 죽인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양자는 계약을 맺고 구두 계약을 맺었든지 어쨌든 돈이 건네갖고 유튜버는 이익을 봤어요. 행복해요. 그 다음에 플랫폼은 예를 들면 구글 애플은 30%를 어쨌든 수익을 올렸어요. 나쁘게 하면 삥을 뜯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뭐가? 게임사도 행복하죠? 애플, 구글도 행복하죠. 플랫폼도 행복하죠. 유튜브도 행복하죠. 다만 유저가 불행하죠. 근데 유저는 이 구조를 모르잖아요. 근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결국에는 이걸 터뜨리는 가장, 그러니까 이걸 밝히는 가장 키는, 핵심 키는 뭐냐면 유튜버가 그냥 그 양심선언 하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 업계에서 퇴출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조용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한 상태 조용히 있으면 돼요. 그럼 안 나오는 거예요. 산업은 망가지고. 그래서 책은 나중에 워낙 책은 이제 중요한 문화적인 하나의 문화 산업이잖아요. 이렇고 하고 일부 이제 대형 이 출판사들이 횡포가 이런 게 진짜 횡포가 내가 자본으로 막아버리거든요. 못 들어오게. 이게 너무나 문제가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결국에는 법적으로 그걸 금지한 거예요. 근데 지금 게임에서는 누가 유저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 사기 아니야? 수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려면 유저들이 이야기를 하려면 특정해야 돼요. 어떤 게임에 어떤 유튜버가 이런 거 같다고 그런 거에 고발장이 적시가 돼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요. 가장 키는 유튜버라니까요. 근데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퇴출되는데 그럼 밥 굶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게임의 참여자들은 모두 행복하지만 그 게임으로부터 피해받는 유저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릴 때는 그냥 유저까지 포함해서 전체 산업이 그냥 쭉 망가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슬프잖아요. 슬프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혹시 예전에 자뻑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대행 업체가 있다는데 이건 대행 업체도 적겠네요. 만약 유튜브를 1대1로 하면. 아니요. 대행 업체가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분명히 있어요. 에이 세상에 어디 있게 없겠어요. 대행업체가 예를 들면 큰 대행업체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작은데 제일 기획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 상상이 나겠어요. 그런 큰 회사가. 근데 아마 에이전트나 개인이 하거나 유튜버들하고 개인적으로 네트워크 있는 그런 에이전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또는 소규모 기업들, 대행사들 이런 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다운로드 같은 경우도 다운로드 몇 건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래야지 돈을 주죠. 이번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또 게임사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아이템이 얼마가 결제가 됐다는 걸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튜버가 어떤 계정을 가지고 있다 다 알잖아요. 그 유튜버가 얼마의 예를 들면 아이템을 질렀다. 이거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들어갔는데 1억을 줬는데 7천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1억을 줬는데 3천밖에 안 나와요. 이거 가만 두겠어요. 회사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거 가만 안 둬요. 그럼 바로 계약 끊어지거나 그 유튜버는 거짓말했다는 거 금방 뽀록 나거든요. 그런 식의 룰들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분명히 대응업자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하게 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좀 리스크가 있어요. 반드시 회사는 한 쿠션을 넣게 돼 있어요. 한 쿠션 또는 두 쿠션. 하지만 이 모두는 상상이죠. 잘 모르는 거죠. 심증이라는 게 있어요. 상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이 산업계를 20년을 연구를 했는데요. 그 많은 것들이 제가 불길하게 그러니까 제가 예측한 불행한 것들은 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슬퍼요. 한국 게임이 중국한테 밀릴 거다. 그 제가 2006년도에 예언한 건데, 예언이 아니라 예측한 건데 지금부터 몇 년이에요? 15년, 16년? 그런 것들은 맞아요. 그 다음에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이게 빨리 해야 된다. 제가 했던 2003년 이야기 논문으로.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에 나올 때도 그 위험성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냐면 저는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책 속의 세계가 아니고, 예를 들면 많은 게이머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게임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기자분들도 그렇고, 계속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느껴진, 뭔가 있는데? 라는, 예를 들면 자폭 마케팅 같은 경우도요, 옛날에 그 다운로드 같은 경우도 실제로 확실하게 증거가 드러난 건 없어요. 하지만 업계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떤 유튜버가 8천만 원을, 자기가 돈이 어디 있었다고 8천만 원을 질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상하잖아. 몇 천만 원을 어떻게 쓰지? 저 같은 교수는 상상도 못할 액수들이에요. 자, 그리고 8천만 원을 확 질렀습니다. 게임에서. 그럼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자, 그걸 다시 그 아이템을 8천만 원에 팔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거래소 가도 그 가격이 안 나와요. 특히 게임 거래소 들어가면 가격이 자기가 투입했던 가격에 비해서 인플레 일고 이러면 확 떨어져요. 그 따르는 게임사 이벤트 해버리잖아요. 그럼 또 가격이 반드시 가격이 떨어지게 돼. 그 다음에 추가 아이템이 또 나오면 또 떨어져요. 그래서 뭐 유저들이 뭐 난리가 난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또 떨어져요. 그런데도 질른다는 거예요. 몇 천만 원을. 그게 뭘까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분명히 어떤 게임들이 보면 매출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메커니즘 속에서 분명히 뭔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증이라는 게 단지 추측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거 이상한데? 계속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 이야기를 듣고 지표를 보고 순위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누군가 키맨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결국 안 하네 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산업 위험한데 라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죠.